오늘은 사람인 이라는 한자어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존재 자체 관련 어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우선 인간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간은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사이간입니다. 간은 사이, 관계, 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주로 사람 사이의 관계 속 상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런 생각 살아오면서 은근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왜 두 가지일까? 사람 그리고 인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굳이 찾아볼 생각은 못하고 그냥 두 가지가 있구나 하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은 고유어이고 인간은 한자어입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인간은 관계와 사회 속에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알고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어휘력은 자연스럽게 쌓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도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더 고급스러운 어휘를 구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인류. 우선 인류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류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무리류입니다. 류는 같은 종류, 같은 무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의 무리로 묶은 말입니다. 인류라는 말이 나올 때는 개인의 이야기보다 역사, 문명, 진화 같은 큰 이야기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 사람을 조금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민. 우선 인민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민은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백성민입니다. 인민은 사람을 사회와 국가 속의 구성원으로 바라본 어휘입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 사회, 제도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존재로 볼 것인지, 관계로 볼 것인지, 사회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어휘가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는 사람을 전체로 보고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관계의 기준이 나로 옮겨옵니다. 본인. 우선 본인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본은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근본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일의 주체가 되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 확인, 동의 같은 말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본인이 결정한 일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이런 문장에서 쓰이죠. 개인. 개인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개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낱개입니다. 개인은 여럿이 아닌 하나하나 떨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말은 집단보다는 각각의 사람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됩니다. 타인. 타인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타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다를 타입니다. 타인은 나와 다른 사람, 즉 관계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거리감과 객관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인. 지인 어휘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지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알지입니다. 말 그대로 알고 지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관계를 지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노인 어휘에 있는 사람인자입니다. 노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늙을 노입니다. 노인은 나이로 사람을 구분한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은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함께 따라와야 하는 어휘입니다. 주인. 주인 어휘에 있는 사람인자입니다. 주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주인주입니다. 주인은 어떤 공간이나 물건, 상황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책임과 권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주인공. 주인공 어휘의 주인은 주인주와 사람인입니다. 공은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공평할 공입니다. 주인공은 이야기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단순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주인공에서 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평하다의 그 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공평하다라는 뜻보다는 사적인 것이 아닌 드러나 있는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 공은 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것, 모두에게 드러난 것, 즉 사적인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바라보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무슨 뜻일까? 주인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나 공간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공이 붙으면 그 주체가 모두에게 드러난 존재, 이야기 전체의 중심인물,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공적으로 중심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주인. 실제로 소유하고 책임지는 사람. 주인공.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이야기의 중심인물. 그래서 현실의 주인과 이야기 속 주인공은 같은 말처럼 보여도 역할이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인공의 공은 공평해서 붙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중심이라는 뜻으로 붙은 글자입니다. 앞에서는 사람을 관계와 역할을 기준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얼마나 있는가, 즉 숫자와 규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휘들입니다. 인원. 인원 어휘의 인은 사람인입니다. 원은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인원원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개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인원이 몇 명이야? 참가 인원을 확인해 주세요. 이럴 때 쓰이죠. 사람을 존재로 볼 때와 숫자로 볼 때 어휘가 달라진다는 점, 이게 바로 한자어의 정확함입니다. 인원수. 인원수 어휘의 인원은 사람인과 인원원입니다. 수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셀수가 더해진 말입니다. 즉, 사람의 존재보다 정확한 숫자에 더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라는 말에서처럼 계산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대인원. 대인원 어휘의 인원은 사람인과 인원원입니다. 대는 어떤 한자의 뜻이 녹아있는 한자어일까요? 그건 바로 클대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수가 많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인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혼잡, 통제, 관리 같은 상황이 함께 떠오릅니다.